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어제부터는 조금 날씨가 약간 풀린 것 같죠, 그죠? 오늘도 좀 그렇고. 자, 아무튼 이제 새롭게 또 병원연도 시작이 되었고요. 셀트리온도 새해 첫날 급등의 모습을 또 보여줬으니까, 올해 26년은 적토마를 타고,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 경영에도 보면 달리는 말등에서 내리지 마라. 호랑이 등에서 내리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그죠? 떨어지지 마세요. 괜히 또 떨어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잘못 말을 갈아타면 큰일 나겠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수급적인 또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셀트리온이 과연 26년도 비상을 할까? 저는 비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는 끝났다. 준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우연히 이쪽 레포트 쪽을 기사들 쭉 보다 보니까 각 정가사들이 이제 뭐 1월 달이 됐던 그죠? 이 추천주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셀트리온이 쪽 빠졌더라고요. 그죠? 과연 그게 참 잘한 건지 정가사들이 뭐 또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집은 제가 다음 주까지는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료집.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료집에 뭐 급등주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은 자료 구입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급등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잘 하시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게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말이. 올해는 아무튼 여러분들 꼭 셀트리온과 비롯해서 단기 매매 부분에서도 대박 나기를 아무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월봉상으로 지금 셀트를 보고 계시는데 아무튼 1월 2일 날 어쨌든 새로운 출발. 근데 이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24년 초에도 이런 식으로 연말에 쭉 오르다가 1월 달에 급등하다가 그냥 쭉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밀리지 않고 끝까지 뻣뻣하게 버틴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2026년도 요 부분은 이따가 좀 할까요? 이따가 좀 비상 준비를 어떻게 끝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미국 시장을 간단히 한번 보고 올게요. 자, 미국 시장. 자, 또 미국 베네수엘라가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또 공습을 해가지고 그죠? 그게 또 이번 주 좀 약간 시장에 있어서는 또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또 금요일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월요일 정도는 조금 조정을 받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미국은 어쨌든 지난해에도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일 좋았고요. 저는 올해도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만 보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또 막 정권사회 레포트 같은 뭐 같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죠? 그렇다고 뭐 좋았을 때 셀트가 올라온 것도 아니었고, 앞만 보고 저는 따라오라는 말씀만 그냥 드려요. 자, 나스닥이 어쨌든 20일을 또 살짝 여기서 크게 좀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초 부분이긴 하나 연말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고가 그러니까 저번 10월 말에 나스닥이 24,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는 그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하고 완전 대조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미국 시장이 하늘을 찌를 때 우리 시장이 이랬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맨날 오르고 내리고 벅벅벅 끼었잖아. 그래서 지지난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꼴찌였잖아. 꼴찌. 전 세계에서 전쟁한 국가보다 더 못 가는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은 왜 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니까. 그죠? 주식 투자에만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식 투자에만 하는 날에는, 하는 부분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그냥 생략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어쨌든 다우는 이제 올랐고, 그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금요일날 급등을 했고, 월요일날은 뭐 조정을 조금 받아도 큰 무리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수급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물론 이제 1월 2일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4,9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왔죠. 그죠?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그 부분과 연관되면서 셀트리온도 조금 탄력이 떨어질 수 있던 부분은 결국 이제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그죠? 그 지난주에 물론 이제 뭐 금요일날 1월 1일날 제외해놓고는 그 영향이 조금은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4,900억을 3일 동안 이긴 하지만 매수를 했고, 월화 지난주 또 금요일이었으니까, 그리고 개인들도 약간 이제 4,800억 정도 매수, 기관들이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이제 7,000억 매도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부분, 명기금도 뭐 900억이나,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난주에 매도하고 3일입니다만 외국인과 중앙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된다는 거, 연말에도 그랬지만은 연초 시작과 더불어서도, 그죠? 그런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자료집을 이번이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많았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큰 장에 큰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40 몇 %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식투자 코스피가 4천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 기회를 놓친다면 저는 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세 상승장, 그죠? 상반기 핵심 유망주 종목들이 사실은 뭐 25년도에도 SK 하이닉스, 하나오션, 알테오젠은 상반기부터, 그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죠. 하이닉스는 17만 원대, 하나오션이 이게 정확하게 제 가격을 모르겠는데 3만 원대인가 아마, 그죠? 22만 9천 원대, 3만 원대 요때 소개시킨 종목이에요, 그죠? 자료집에 나간 종목이에요. 알테오젠은 말할 것도 없고 6만 원대부터 나갔던 종목이니까. 로보티즈는 하반기에 이제 대박을 단기에 터뜨린 종목이죠. 하반기, 그죠? 하반기 로보티즈가 이게 5만 8천 원, 6만 원대 요때 로보티즈가 나와서 뭐 거의 3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 외에 사실은 뭐 다른 종목들도, 그죠? 큰 수익을 났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업종 부분에서, 그죠?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26년도는 여기서, 그죠? 뭐 여러분들보다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물론 연속성을 띠는 거예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뭐 신규가 뭐 새롭게 가는 그런 종목들도 이 정도 수준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있다고 봐요. 로봇 부분이 됐든 또 바이오 부분이 됐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시장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바이오 산맥과 반도체 산맥, 두 개의 산맥에서, 그죠? 거기에 이제 성장. 왜? 2026년도는 대세 상승장인데 실적과 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2025년도 부분이 어쨌든 실적이었다고 한다면 26년도는 실적 앤드 성장. 그죠? 그래서 이제 로봇 부분이든 바이오 부분이든 거기에 이제 뭐 변수 부분에서는 뭐 중국 관련주가 됐든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든 이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26년도에 제2의 하이닉스도 자료집에 들어앉아 있고요. 제2의 알테오젠도 들어앉아 있고, 제2의 알테오젠은 제가 알테오젠보다도 더 수익이 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페이지별로 이렇게 쭉쭉쭉 여러분들한테 자료집 구입하신 분들은 자료집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런 식의 또 몇 페이지에 몇 번을 그죠? 매수하시라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제2의 알테오젠 그리고 로보티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로보티저 제2의 로보티저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단기 매매 부분에서는 그 마지막 앞에 장 있잖아요. 그죠? 테마별로 쫙 적어놨죠. 테마별로 제일 유리한 부분의 종목들만 했으니까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이 됐든 또 중국 관련 주가 됐든 거기 탁탁탁 그러니까 테마가 그때마다 움직이니까 그때 가서 그것만 딱딱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대세 상승장을 경험한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것도 많은 경험을. 그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짠챙이 가지고 놀지만 지금은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대세 상승장이 아니다 말고 사고 팔고 막 하이닉스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남들은 그냥 그죠? 대박을 냈는데 나는 맨날 사고 팔아가지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럴 종목은 그렇게 하고 아닌 종목. 그래서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꼭 구입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입도 하신 분들은 나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옆에 한다고 해서 그죠? 그분들이 잘하는 것도 아니야. 나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복사 떠서요. 한 번씩 다 선물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저는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집 구입 문의가 010-8990-5300 8990-5300 그렇게 문의를 하시면 돼. 문자로 그냥 문의하세요. 전화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서 대행사에서 할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금요일 날 88만 7천 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중에 했을 때는 그때 한 70몇만 주였죠. 그죠? 더 늘었는데 이거는 또 시간 외에 거래가 계속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88만 7천 주를 검은머리 외국계에서 매수를 하고요. 기관들도 67만 5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매수를 했을까? 자, 그래서 앞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2026년은 2025년까지 셀트리온은 뭐예요? 주가가 남들은 하늘을 찌르고 신고를 했는데 버버벅 바보처럼 그죠? 매일매일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죠? 기는 동안에 제가 이제 항상 과거에도 모소대나무에 대한 그런 강의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모소대나무가 성장하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뻗기 이전에 대나무가 올라오기 이전에 크기 이전에 바닥에서 밑에서 뿌리를 계속 내린다고 그랬죠. 셀트리온도 어쨌든 25년까지 뿌리를 계속 내렸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죽은 뿌리가 아니고 튼튼한 뿌리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튼튼한 뿌리 속에서 그동안의 시세를 못 냈던 부분들이 이제는 뻗쳐나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까지 어쨌든 이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마지막 퍼즐도 해결을 했어요. 마지막 퍼즐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 부분이 뭔지는 아직은 못 느낄 수 있겠으나, 그죠? 올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접어들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때 셀트건이 마지막 퍼즐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였구나.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연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서회장의 경고, 마지막 경고라고 그랬죠. 마지막 경고. 그 마지막 경고 부분에 제가 인용했던 게 뭡니까? 그동안 그렇게 말해도 시장에서 콧방귀 끼고 코웃음만 지었잖아. 특히 누구? 땡땡땡들. 그죠? 콧방귀 끼면서 지금도 그런 콧방귀를 계속 끼고 있겠죠.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낍니다. 콧방귀는. 걔네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서회장의 마지막 경고가 결국은 뭐예요? 자사주보다도 홀딩스의 매수였는데 마지막 5천억에서 거기서 7,500을 더 더해버렸죠. 참 2,500을 더 더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아직도 한 30만 주 남은 것 같아요. 다음 주 월화까지는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마지막 수혜장의 경고였어요. 왜? 아무리 성장을 하고 실적이 좋고 이렇게 해도 주가는 어떻게 해요? 눌림을 당했잖아. 뭐 때문에? 공매도의 차명 계좌 놈들 물량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고 수구한 거예요, 여러분. 왜? 돈으로, 공매도의 돈으로서 그동안 주가가 아무리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억눌렸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수혜장의 경고 부분에서 이제 액션을 취한 거잖아요. 4분기 실적 발표를 미리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보다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이제 5천억 시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2020년도부터 이제 앞으로 뭐예요? 셀트는 기존의 신제품도 계속 나오겠지만,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도 계속 늘어나겠지만, 이제 뭐야? 거기에 성장까지 가미되는 게 뭐예요? 바로 신약이죠. 항체 신약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로 셀트의 준비는 끝냈어, 그동안에. 끝냈잖아, 이제.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비상할 날만 남은 거예요. 그 비상이 뭐, 월요일부터 바로 퐁퐁! 그런 공매도해야 될 생각이고, 이런 짜리를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천천히, 또 아직도, 그죠? 셀트를 의심하고, 그죠? 또 교활하게 만들고, 또 이런 사람도 많답니다, 앞으로. 못 먹는 감 계속 찌르는 애들. 주식은 이제 팔아먹고 없는데 와서 이제 찝쩍찝쩍 막 그러는 거예요. 한 10주 들고 100주 들고 그죠?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 어쨌든 이 수급 부분이 엄청나다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저번에 한번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 상황이 이제 달라. 왜? 준비를 끝냈으니까. 그죠? 이건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세계장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지난주에 외국계가 85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개인들이 3일 동안에, 지난주 3일이잖아. 그죠? 173만 주예요. 여기는 차명 계좌 앤드 중장기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셀트뿐만 아니라 셀트는 그게 시간이 긴 것뿐이에요. 다른 성장주들의 주식들이 초기에는 개인들이 많이 우리가 코스닥의 바이오도 마찬가지야.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뭡니까, 그죠? 누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개인들은 참다 못 참아서 바닥에다 팔고 나면 이제 주가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세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의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셀트는 다른 애들은 한 2, 3년, 3, 4년 이 정도인데 셀트는 10년까지 온 거잖아. 그러니까 10년 참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나는 잘 버텼고, 그죠?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또 매도했던 분들은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분명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반드시 또 상투에 가서 들어옵니다.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왜? 그때는 옛날에 그 주식이 좋다고 해서 샀거든요. 중간에 다 팔아먹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팔아먹고 나는 좀 수익금 냈어요. 다른 데 갔어요. 그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상투에 가서도 잡아요. 상투에 가서 잡는다니까요. 그가 톡 잡아가지고 이제 또 뭡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런 오를 범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저는 주식시장을 제가 3년 동안 운용사든 증권사든 다 있어봤어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따라만 오시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집도 구입하라 그러면 구입하세요. 그 안에서만 매매하라 그러면 매매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셀트리온이 12월 달에 외국계가 25만 주, 개인들 84만 주 매도죠. 기관들이 29만 주 매도예요. 다 팔았어요. 12월 달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냥 확 사면서 이제 한 방에 일정된 거잖아. 다 팔았어. 근데 누가 기계만 산 거야. 왜? 전체 시장에서 기계가 샀으니까. 그럼 기계를 뺀 또 증권사 상품이 됐던 이런 종목들은 팔았다는 거잖아. 그 주체들은. 보험, 투신, 사모, 연기금 21만 주. 누가 샀어요? 홀딩스가 다 가져갔어요. 이게 바로 세장의 마지막 경고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이에요. 경고, 마지막 경고. 제가 마지막 경고라고 막 이렇게 하고 퍼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짜리들은 무슨 퍼즐이냐, 사기꾼아, 기다려봐, 이런 짜리들.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듣고 있니? 쫙 팔리지도 않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자, 그게 알면 뭐 되겠어요. 자, 어쨌든 셀트리온이
이건 언제예요? 하반기부터 순매수로 들어왔었죠. 하반기. 그죠? 그때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외국계가 54만 주. 이게 중간에 쇼커버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샀어요? 기계가. 왜? 대세 상승장이었으니까. 하반기부터. 시장이 좋았으니까 뭐가 기계가. 그러면 상반기, 올해 상반기도 기계가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겠죠? 근데 기계가 그냥 들어올 때는 뭐예요? 그나마 보험이든 투신이든 사모든 연기금이든 팔았는데 개인이 620만 주를 판 거예요, 여러분. 하반기에 개인들이 620만 주. 이게 순수한 개인들이겠습니까? 차명 계좌라는 거. 셀트에 대해서 차명 계좌가 모른다. 그런 분들은 셀트 투자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셀트 투자를 해도 수익 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서회장이 다 가져갔잖아요. 540만 주. 이게 제거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차명 계좌를 제거하지 않고는 셀트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갈 수 있다 없다? 그럼 금요일날은 왜 떴어 이 자식아? 그럴 수도 있어. 그죠? 준비는 끝냈다고 그랬잖아. 준비는 끝냈다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가 있었잖아. 찬불정리, 잔불정리. 큰 불은 제압했고, 이제 잔불정리 남은 거야. 잔불정리. 그죠? 자, 올해 셀트리, 지난해 330만 주. 외국계 매도. 건물이 물량이겠죠? 공매도 물량이겠죠? 외국인들 대부분 공매도 물량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개인들이 390만 주 매도죠. 차명. 기관 330만 주. 기관이도. 개인들 다 팔아내. 누가? 보험, 투신, 사모, 연기금 139만 주 팔았어, 지난해. 물량 많이 팔아냈잖아. 이게 누구야? 한패거리야. 그죠? 누가 다 가져갔어요? 회사에서 1000만 주를 가져갔어요, 지난해. 자, 그러면 2025년도에 셀트의 매수 주체는 뭐야? 기계하고 시장이 좋았으니까 회사가 가져간 거잖아요. 차명, 개인 다 팔았죠. 기관. 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러면 5년도에는 4년도에는 건물이 이건 공매도 물량이겠지 뭐. 그죠? 왔다리 갔다리 460만 주. 테마색도 포함되어 있고 테마색도 팔았잖아요. 테마색. 근데 그러면 결국은 뭐야? 테마색 앤드 공매도. 응? 검은머리. 개인들이 410만 주. 그럼 2년 동안 뭐예요? 2년 동안 거의 800만 주 판 거예요, 지금. 응? 그럼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지 뭐. 그러나 더 나올 거야, 앞으로. 어디서 이제 개인들 물량. 순수한 개인들. 장기 개인들이 나오겠죠. 그죠? 거기에 연기금도 많이 사는 부분이었고. 자사주 들어갔고. 그죠? 그래서 29일 날 이제 쭉 보면은, 홀딩스의 매수 부분에서, 요거는 뭐죠? 5년도, 오늘. 지난주구나, 지난주. 지난주에는 이제 어쨌든 뭐, NH 미래, 삼성,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신한, 메리츠도 이제 자사주도 홀딩스 물량도 한 33만 주. 쇼커버도 있겠으나, 검은머리, 창고, 신한, JP, 골드만 들어왔죠. 자, 그리고 12월 달을 보면은 12월 달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잖아. 그죠? 계속. 근데 12월 달에 누가 좀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공매도 앤더 몸통들이 나왔죠. 차명계좌 몸통 신한, 공매도 몸통 모건, 차명계좌 검은머리가 신한이고 KB와 삼성은 뭐야? 차명계좌. 그리고 자전 미래, IM 뭐야? 시장 조성자들.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는 한 패거리들이야 다.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죠? 끝냈는데 이제 더 이상. 자, 메리처 130만 주. 홀딩스. 쇼커버, 메리린치, 시티, 골드만, 기타 등등 들어왔죠. 하반기에도 결국은 누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차명 성격의 삼성증권, 차명 성격의 KB, 그죠? 그리고 DB도 하반기에 57만 주나 팔았어요.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장기 투자자들.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530만 주, 메리처, 쇼커버, 모간, 메리린치, 그죠? 쇼커버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500만 주대에서 300만 주대로 줄었죠. 누적 잔고가. 그죠? 자, 작년에 주식을 제일 많이 판 창고를 보면은 누구죠? KB. 차명 계좌잖아요. 그리고 모간스탠리. 이거는 뭐죠? 공매도잖아요. 그리고 삼성 차명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와 차명 계좌와 그리고
장기 개인들, DB증권 작년에 100만 주를 팔았어요. 작년에. 그죠? DB에 있는 고액 일반 투자자들은 다 뭐야? 셀트를 그래도 10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 근데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걸 다? 미안하지만은 서 회장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죠? 셀트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제는 실적이 좋은 거를 시장에서는 인정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마디 또 말씀드리면 자꾸 그 PR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을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대차 잔고도 지금 1000만 주까지 많이 내려왔죠. 이것도 한 1350만 주까지 갔었는데 많이 내려왔고, 신용 이제 공무원 누적 잔고 지금 300만 주니까 신용 잔고 이게 어쨌든 지금 약간 줄고는 있어요. 그죠? 줄고는 있는데 220만 주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 계속 드렸죠. 지난해에도 주가가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신용이 안 주고, 그러니까 신용은 마지막 이제 셀트의 어떻게 보면 보류야. 이 자식들이 이제 난 끝났어요. 우리 이제 다 탈출했어요. 다 나갔어요. 이제 셀트하고 뭐 우리 공무원도 빠빠이 했어요. 그게 보여주는 게 신용인데, 그죠? 마지막.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220만 주, 180만 주, 190만 주 내려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주가는 조금 더 이렇게 가다가 출렁출렁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셀트의 26년은 셀트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왜 그러면 셀트의 시간인가? 제가 앞에 마지막 퍼즐이든 세전 갱고든 실적이든 다 수급이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은 실적과 성장이에요. 근데 그동안 셀트는 실적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하반기에도, 지난해 하반기든. 그죠? 그 앞에 이제 뭐 합병을 했으니까, 헬스케어와. 그죠? 근데 시장도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못 갔어요? 바로 공매도 놈들이 주식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이, 그죠? 이제는 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26년도 비상할 수 있는 준비는 끝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대세 상승장에서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셀트리온의, 그죠? 시간이 될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고생하셨고요. 앞만 보고 가세요. TV 보고 또 셀트가 이제 앞으로 TV에서 셀트 추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이거 한 개 더 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자, 제가 이제 새해에 기대되는 제약바이오, 그래서 나와서 한번 쭉 봤어요. 보니까 삼성은 두 개나 들어갔어요. 에피스, 로직스. 저 로직스는 인정해요. 이게 어차피 뭐 CMO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유한양행, SK바이오팜, ABL바이오, 올릭스, D&D파마, 오스코텍, 오른페라티옥, 에이프릴, 뭐 또 CS 테크놀로지, G2G 바이오, 프로티나, 인터셀, 큐로셀, 바이넥스. 근데 셀트는 아무리 잘봐도 없어. 그죠? 이게 대한민국 정권사예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여기에서 바이오 종목 추천한다고 한 게 올해 26년도 이 종목들이더라고. 여기서 물론, 그죠? 제가 연구하는 종목도 한 서너 종목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셀트는 아무리 눈을 찾아봐도 없더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올해 셀트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제가 그래서 이상한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상한 TV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셀트리온 따라만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가시죠?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